근데 그냥 그런 느낌을 살려서 좀 감독님이 원하시는 결에 맞게 진심으로 먹고 입에 가득 넣어서 왕왕 이렇게 먹고 그렇게 먹으면서 찍었다 보니까 사실 후시 녹음을 할 때도 그런 논의를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과 그 믹싱 감독님과 조금 딕션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객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느낌을 그냥 살려서 가느냐 현장의 사운드를 살리느냐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사운드 후보정을 해서 그렇게 가느냐 이런 논의도 하다가 결국에는 감독님께서 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그런 대사들을 많이 픽하셔서 편집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네, 저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네,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사운드의 현장감뿐 아니라 두 사람 그러니까 수진과 이영사 사이에서 오가는 호흡들도 이렇게 그 아주 현장감 있다, 살아있다 이런 느낌들이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건 그냥 하루 이틀 만난다고 되는 방식의 그리고 대본에 있다고 만들어지는 호흡은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두나 선배님이랑 촬영 전에 많이 만났었어요. 뭐 집에도 초대해 주셔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대본 얘기도 나누고 그 외적인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친해진 상태에서 작업 촬영을 들어갔어서 정말 첫 회차부터 그냥 너무 진짜 편한 내가 좋아하는 상사 선배 좋아하는 언니 이런 느낌으로 같이 촬영을 했습니다. 네. 네. 소영이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거의 우성이한테 말을 걸지 않는다라는 그런 대사도 나오기도 하는데 유일하게 사실 두 사람이 있는 그 공간에서는 자장가를 불러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실 감독님 이것은 이지은 배우이기도 하지만 아이유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꼭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どうだったかな。いや、どうだったかな。まあ、そうなんだけど、本読みをしました。これ撮影始まる前にみんな集まっていただいて、シーン1から最後までの本読みというのをしました。それで、本読みの回、本当に申し訳ないけど、本読みの場所で子守歌を、歌ってくれたの。歌ってくれた彼女がね、で、まあ、それを聞きながらあんまり上手すぎたら多分そこで、これはでも伊集院さんも話してたけどあんまりうまく歌いすぎてしまうとそこで見てる人が IU だと思ってしまうからそこのこうどのくらいのうまさで歌うのかっていうのがすごく難しいというような話をされてたんだけどもそういうふうに彼女が話されてるのを聞いてそういう意識で子守歌を歌ってくれるのであれば大丈夫だなというふうに僕は安心してシーンは現場で立ち会いました。でも本当に歌い始めたら本当に泣き止んだんだよね。だからそれもすごいなと思って感動しました。 일단은 그건 그런데요. 그 촬영 전에 저희가 배우분들한테 모아서 그 대본 리딩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씬 1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그 리딩을 했었는데 그 장소에서 실제로 이지은 배우님이 그 자장가를 노래를 불러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노래를 여기서 너무 잘해버리면 보는 관객분들이 이지은 아이유를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지은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어느 정도 잘할지 못할지 어느 정도 수위에 맞출지 이게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사전에 있었는데 그 리딩 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이지은 배우님께서 그거를 의식하면서 노래를 자장가를 부르고 있어서 이제 괜찮겠다라는 좀 안도감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심하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지켜봤었는데 놀라웠던 것은 이지은 배우님이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울음을 멈췄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끼면서 감동을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를 찍을 때는 항상 그런 약간 마법 같은 순간들이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죠. 근데 정말 아이유와 이지은 사이에서의 고민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아이에게 내가 정말 아무도 안 보니까 굉장히 사랑을 담아서 불러줘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덤덤하게 불러야 하나 하는 그 부분도 사실은 캐릭터 안에서도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소영이가 영화 내에서 전반적으로 좀 우성이에게 무심한 듯한 태도가 보여지기도 하지만 또 제가 연기를 할 때는 아무튼 근본적으로는 사랑이 있는 상태로 계속 우성이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우성이 뭐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노래를 불러주고 재워주고 이런 일이 그렇게 그 관계에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닐 거기 때문에 그냥 덤덤하고 조금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르려고 했었습니다. 홀로 불렀다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거기 한 명의 청자가 있었죠. 이영사님. 아이유 단독 콘서트를 즐긴 콘서트. 소감은 어떠셨나요? 네, 제가 제1의 청자였는데요. 테이크 왜냐면은 제 쪽을 어떻게 찍었냐면 이제 세탁볼 사이에서 그쵸. 이렇게 정말 보일들 맞듯이 이렇게 찍었어서 그 어떤 앵글 맞추느라 테이크를 그래도 감독님이 원래 테이크를 많이 안 가시는데 그때 그래도 지은 씨가 노래를 여러 번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촬영이 길어지면 이제 테이크가 많아지면 힘들 법도 한데 그냥 지은 씨 노래 듣는다 생각하고 네, 뭐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나리오 읽을 때부터도 그러면 나는 차 안에서 지은이 노래 들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사실 소영은 누구한테나 좀 그냥 반말 비슷하게 일단 시작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순간 나중에는 수진에게 존댓말을 쓰는 정확한 존댓말을 쓰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게 돼요. 그 존댓말과 반말을 이게 쓰는 데 있어서 어떤 포인트를 주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소영이가 막 상대에게 예의를 많이 차리는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가 있는 아이도 아니고 그래서 나이가 본인보다 많더라도 그냥 조금은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그래서 수진에게도 반말을 초반에는 계속 쓰다가 후반에 제 기억으로는 특히 제가 힘을 줘서 여기서는 정말 예의 있게 말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건 차 안에서 그 오늘 아침에 만난 부모들이 우성이를 이렇게 키워주겠다고 했어요. 우성이는 그런 사람들 밑에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본에도 뭔가 그냥 글로 읽기에도 거기에 뭔가 감독님께서 힘을 줘서 존댓말을 강조하신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장면에서 소영이도 수진이에게 어떤 존중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었고 어른에 대한 예의를 차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어른. 네네. 네. 이 영화 속에서 무전기를 들고 가짜 입양 커플들에게 이제 대사부터 행동까지 거의 디렉팅을 하는 이 수진, 그러니까 배두나 배우가 연기하는 수진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거의 이제 영화 현장의 감독님의 역할을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브로커라는 영화 안에서 감독님, 그러니까 고레다 감독님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캐릭터들 이 가장 투영된 캐릭터였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아, なるほどね。主人の役は、細かいプロフィールをベトナさんに渡してるんだけど、大学時代演劇部なんだよ。で旦那さんとそこで出会ったっていう背景があったから、それであそこでこう細かい演出をつけるというシーンを書いたんだけど、もちろんそれは見てる方にはわからない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あそこでこう、イ・ドンヒーさんとかを見ながらこういうふうにやってみようかっていうふうに話してるベドゥナさんはとても楽しそうだったね。
そこにこう筋のちょっとした人間味みたいなものが出てて僕は大好きなシーンになりましたけど、確かに僕自身も、演出というか演出家としての僕が投影されてるシーンかもしれません。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수진의 역할은 제가 자세한 전사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프로필을 베두나 배우에게 영화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거기 내용 중에는 대학 시절에 영화 동아리로 활동을 했었던 그런 이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극 동아리였는데, 네, 그래서 거기서 남편과 만났다, 뭐 이런 그 배경 설명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장면에서는 좀 되게 자세한 어떤 디테일한 연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그런 대학 때 동아리를 했었다 이런 것을 관객분들을 자세하게 뭐 알 수는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동희 배우님과 함께하는 그 장면에서는 굉장히 좀 신이 나면서 연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수진의 어떤 인간미, 인간적인 모습이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기도 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어떻게 보면 연출가인 나 자신이 그 부분에서는 좀 투영된 인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영 배우님이 아까 감독님 얘기하셨지만 이 영화 자체가 관객들의 마음들을 가장 많이 투영하는 그런 캐릭터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스스로도 이 대사만큼은 그리고 혹은 이 장면만큼 정말 공감하면서 나도 역시 이 작품에 묻고 싶었던 혹은 의문을 제기했던 어떤 대사였다, 연기였다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한 장면은 지은 씨랑 준하 선배님이랑 같이 연기했던 거의 유일한 씬인 옥상 씬에서의 대사들에서 어쨌든 제가 할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준하 언니랑 차 안에서 대화하는 씬이 있는데 이제 조금씩 스파크가 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어떤 수진이 거의 이제 정말 앞을 향해 계속 아무것도 모르고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구나를 이제 인식하게 되고 이 영사가 그래서 조금씩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그때 나누는 대화들 이런 데서 사실 좀 직접적으로 너무 강하게 연기하고 싶진 않았고 그냥 인물들에게 그리고 관객들에게 좀 이런 방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정도의 뉘앙스를 남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영사도 사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의 아직까지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휘둘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진의 말이 너무 맞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또 소영에게 마음이 가서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모먼트들을 좀 살리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에는 사실 인물들의 아까 뭐 배도 배우한테는 뭐 그런 전사 같은 걸 좀 써주시기도 했다고 하지만 영화 자체 안에서는 전사가 거의 설명이 되지 않고 그 흔한 회상 장면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연출을 하셨어요. 소영의 범죄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현재로만 영화를 구성해야겠구나, 끌고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あもちろん改装が必要な映画も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自分が通常やる作業は現在進行形の物語の中にその表情や言葉もしくは映画全体の構成の中で彼らがどんな時間を過去過ごしていたかというその余韻と彼らがこれからどうなっていくかという予兆、要するに過去と未来の時間は現在に描き込むっていう、それをできるだけ徹底して今までやってきているつもりなんですね。でそれはやはり先ほど話したプロフィールもそうですけれども、本当に優れた役者がそれを演じると見えてくる、いろんなディテールに見えてくることがあります。そ
それを期待してそういう構成にしているともあるんですけど、